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아나운서 이규원입니다. 오늘은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뉴스 특보로 인해서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우리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분야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많이 가죠.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퀴즈 부동산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참고로 다달이 내는 건 월세라고 하잖아요. 이건 한꺼번에 맡겨두는 겁니다. 정답은 두 글자고요. 정답 보내실 때 이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나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두루두루 받아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오늘도 문자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지역 뉴스 브리핑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태풍 미탁이 예정보다 좀 빨리 한반도에 상륙할 것 같다죠? 네, 지금 예정 시간이 원래보다는 조금 이제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그 타이페이 북북동 쪽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시속 한 20km 정도로 지금 서서히 북쪽으로 좀 이동 중인 그런 그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예정대로라면 개청절인 그 3일 자정께 전남 해안에 상륙을 해서 이제 남부지방을 관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지난번에 그 태풍, 그러니까 17호 태풍 타파하고 좀 강도는 비슷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강한 중형급이지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도달할 무렵에는 중간 강도의 소형급으로 조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타파는 사실은 이제 그 대한해협을 통해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거하고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륙으로 상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영향은 더 넓고 강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태풍에 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 소리가 울리는데 방향 문제일까요, 선생님? 지금 잘 소리가 많이 들리십니까? 울리십니까? 저는 잘 들리는데요. 이제 괜찮습니다. 네네. 이 닷새째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다행인데 네. 이번 이 태풍 앞두고 이 돼지들 예방 살처분도 오늘 중에 끝낼 예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태풍이 이제 불게 되면 또 더군다나 많은 비를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 그동안 이제 방역해놨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약품들이 이제 다 쓸려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다시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살처분도 이제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걸 좀 앞당겨서 태풍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까지 살처분 대상에 오른 돼지 수가 모두 한 이제 10만 마리 정도 거의 좀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군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다 살처분이 완료가 된 상태고요. 이제 지금 남은 것이 이제 강화군 쪽입니다. 네. 근데 강화군에서도 아시다시피 이제 돼지 전부 다 지금 이제 살처분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태인데 아직 이제 11개 농가 한 12,000여 두 정도는 이제 살처분이 좀 이제 덜 된 상태라서 그거를 오늘 중에 다 마무리를 하겠다라고 지금 네. 정부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경남 김해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학교 안에 이 방화 셔터가 갑자기 내려와서 거기 아이가 깔렸는데 이 아이가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제 아침 등교 시간에 이제 발생한 사고입니다. 어제 예. 오전 8시 32분께였고요. 김해시의 이제 한 초등학교 2층 계단 부근이었는데 이제 등교 중에 이제 방화 셔터가 갑자기 다 내려온 겁니다. 네. 한 개만 내려온 게 아니고 그 학교에 설치되어 있던 15개인가 하는 게 전부 다 동시에 내려온 거예요. 이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나 보죠. 네, 뭐가 더 그렇습니다. 오작동이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굣길에 좀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급히 그 셔터가 내려오는 중에도 이제 그 아래로 이렇게 통과해서 막 이렇게 지나던 중이었다 그러겠죠. 그러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방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가지를 못한 것이고 예. 이런 상태에서 이제 목 부위가 이제 걸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사들이 이제 119에 신고도 하고 셔터 더 내려가지 않게 셔터 아래에 책 같은 것도 끼우고 이런 비상 조치들을 다 취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도 실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지금 의식불명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이상 증세가 좀 있긴 했다 그럽니다. 최근에. 셔터가. 그래서 점검을 받았는데 뭐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 가동을 계속 했다가 그날 좀 이렇게 등이 켜지니까 아마 수동으로 전환을 한 모양이에요. 그 직원이. 네. 그랬더니 갑자기 전체적으로 지금 다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경찰이 가을 행락철 맞아서 이 관광버스 안에서의 음주 가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관광버스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분들 많은가 보죠. 네, 의외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달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이제 집중 단속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네. 필요하다면 이제 암행 순찰차 같은 것도 이제 동원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뭐 가을 행락철이 되면 이 관광객들도 좀 긴장이 많이 풀어지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뭐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면 난폭 운행도 많고 간혹 또 음주운전도 있고 좀 이런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제 단속을 하겠다는 건데요. 근데 이 최근 한 3년 사이에 이 10월, 11월 사이에 그 고속도로 교통사고가 의외로 많다 그럽니다. 교통량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내 음주 가무 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만 원이 부과되고 면허가 40일간 정지된다는 사실 잘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고맙습니다. 네.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은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퀴즈를 풀고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참고로 이 월세가 아닌 이것. 정답 두 글자입니다. 정답과 함께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이나 계획,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반환이 제때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시다고요. 지금은 그 일을 교훈 삼아서 시행 중인 이거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한결 좋아졌다고. 신혼부부 할인까지 챙겨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1720님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콩 게시판 이용해서 이렇게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릴게요. 자,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청주로 먼저 가볼게요.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청주입니다. 네, 이 충북 괴산군에 네. 이 농민들이 버섯을 직접 판매하는 유통센터가 문을 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달 28일 버섯 유통센터가 괴산군 청천 푸른내 시장 일원에 자리를 잡고 청천 버섯 축제와 함께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괴산군은 자연산 버섯이 잘 자랄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좋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특히 버섯은 나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소나무가 많으면 송이버섯이, 참나무가 많으면 능이버섯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괴산군은 인근에 속리산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소나무가 많고요. 또 참나무도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산 버섯을 흔히 볼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버섯 축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네, 이 버섯 유통센터가 문을 열면서 또 동시에 축제도 시작돼서 인파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 모인 분들은 물론이고요. 이 개장 소식을 듣고 찾아온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네. 축제장에서는 버섯 요리 경연대회, 황금버섯 찾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요. 행사장을 둘러보고 난 후 유통센터 입구부터 차근차근 둘러보는 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농민들과 방문객들 얘기 차례대로 들어봤습니다. 네. 산이 높고 청전 지역이라 쌀이버섯, 능이버섯 많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능, 2표, 3송. 첫 번째는 능이요, 두 번째는 표고요, 세 번째는 송이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고 1송, 2능, 3표. 첫 번째는 송이요, 두 번째는 능이요, 세 번째는 표고 이렇게 이게 자연산 기준으로 말한 겁니다. 근데 자연산이 출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장 형성이 안 돼 있는 그런 단점이 있고 유통을 못하면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이제 서포팅 해주면서 생산자와 공급 간에 어떤 조율을 해준다거나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표고버섯
표고버섯이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인기버섯이요, 능이버섯, 그다음에 송이. 버섯이 여러 가지 버섯이 많고 버섯이 좋으니까. 능이버섯이요? 물결 모양으로 생겼어요. 향이 진해요. 아, 이거 살짝 데쳐갖고 참기름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 저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노루궁뎅이 같이 이래 쑥 튀나온 거 한약화 됐으니까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거예요. 알차게 꾸며놔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알고 있는 버섯만 보게 되는데 전시관 들어오니까 전 세계의 버섯들을 이것저것 전시를 해놔가지고 아이들이 지금 되게 재밌게 체험하고 있어서 그런 점이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버섯 향이 막 이렇게 전해져 옵니다. 사실 네. 고기 먹고 싶을 때 대신 버섯을 먹는 경우도 저는 많거든요. 네. 그런데 네.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믿을 만한 판로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네, 상당히 맞습니다. 든든할 것 같은데 네. 이 전시장도 또 따로 마련이 돼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식탁 위에 자주 오르는 버섯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버섯들도 한자리에 전시돼 있습니다. 이 버섯들이 자연 속에서 직접 자라나는 것처럼 전시돼 있어서 현실감이 느껴지고요. 네. 또 영상으로 자세한 설명도 해주고 있어서 버섯에 대한 이해도 빠릅니다. 또 어린이들이 가상현실을 통해 버섯 채취 과정을 실감나게 체험해 볼 수도 있어서 색다른 재미까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시장 또 유통센터 상시 운영됩니까? 네, 당분간은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요. 네. 또 누구나 무료로 방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창 이 자연산 버섯이 많이 채취되는 시기라서 유통센터에서는 신선한 버섯을 진열하고 판매하게 되는데요. 이 자연산 버섯은 괴산군 농민들이 직접 채취한 것이고 또 여기서 모인 수익금의 일부분은 센터 운영에 쓰이게 됩니다. 네. 또 괴산군에서는 이 염장 버섯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최초로 브랜드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괴산군 산림녹지과 산림정책팀 우창희 담당자 얘기 들어보시죠. 네. 버섯랜드는 지금 유통센터와 전시관을 갖다 오픈을 했지만 내년도 사업으로 버섯 광장을 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청천 사거리서부터 이 버섯 전시관 사이의 공간을 열린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쉴 수도 있고 누구나 항상 프리하게 이제 마켓을 운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제공될 거고요. 이 유통센터 뒤편에는 내년도에 이제 가공 시설이 들어옵니다. 우수한 품질의 버섯은 직접 판매가 바로 될 수도 있겠지만 약간 품질이 떨어진다던가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는 버섯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여기에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재배버섯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직접 따도 현장에서 팔거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을 하고 있었다면 지금 버섯랜드가 이제 오픈이 되면서 자연산 버섯도 수매 역할을 여기서 대행을 할 거고요. 괴산군 관내의 버섯 재배 농가에게도 연계해서 이쪽에서 생산된 표고버섯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버섯을 주제로 하는 행사는 다른 지역에서도 열리고 있지만 버섯을 테마로 건립한 센터는 괴산군이 최초입니다. 이곳을 국내 최대 버섯 랜드마크로 키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 운영이 돼서 괴산군의 색다른 관광 명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이 버섯 얘기 전해드리다 보니까 오래전에 청주에서 버섯 전골을 참 맛있게 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이 괴산에서 왔던 버섯들이었던 거라는 생각 들고요. 자, 이번에는 안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어디 나가 계십니까? 네, 시끌벅적하죠? 그러게요. 하나, 둘, 얼쑤, 셋, 넷, 절쑤. 탈춤 추십니까 혹시?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현재 안동에는 안동을 대표하는 축제인 안동국제 탈춤축제로 뜨겁습니다. 네. 이 신명나는 춤사위와 흥겨움을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저는 지금 탈춤축제가 열리는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모처럼 생생한 축제 현장에서 직접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데 네. 안동국제 탈춤축제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안동국제 탈춤축제는 매년 9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네. 지난달 9월 27일 대단원에 막이 올랐고
9일간의 일정 중 오늘은 5째 일정으로 축제 준방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 탈춤을 소재로 하는 축제, 이 안동이 참 전국에서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축제에서 어떤 것들을 좀 즐겨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여성의 탈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열리는데요. 탈과 탈춤 속에 투영된 여성의 모습을 이 축제를 통해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축제장에 오시면 12개국 세계 전통 탈춤을 관람하실 수 있고요. 탈을 쓰고 춤을 추면서 거리를 행진하는 퍼레이드와 세계 탈 경연 대회까지 즐길 거리가 풍성합니다. 또 축제장의 하이라이트, 이 탈춤을 추기 위한 기본 춤사위를 배워볼 수 있는데요. 네. 현장 소리로 잠시 만나보시죠. 네. 지금부터 탈춤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기본 춤사위인 잔발, 중발, 긴발 다 같이 팔 손잡고 스르스 어깨춤. 자, 시작! 쿵덕 쿵덕 덕덕 쿵덕덕. 여기 탈춤 따라 배우기라고 있어갖고 보고 싶어서 와봤어요. 백정은 다리를 높게 들어야 되고 조랭이는 촐랑거려야 돼요. 낯익은 동작이 아니라서 조금 어렵긴 한데 한두 번 따라 하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민족의 좀 동선과 춤의 그림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해봤어요. 동작하는 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따라하기가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어깨춤 하면서 다리 올리면서 걸어간 그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하일배시군 탈놀이 보존의 이수자로 있는 임재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하일배시군 탈놀이 기본 춤사위 그리고 배역 춤사위를 잠깐 배워본 시간이었어요. 할미의 엉덩이 춤 그리고 하회탈에 보면 바보역으로 나오는 비틀비틀 임해춤 2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저희들이 탈을 쓰기 위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본 춤사위를 몸으로 익힙니다. 기본 춤사위 동작이 몸에 녹아날 때 그제서야 비로소 탈을 쓸 수 있는 탈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기본 춤사위, 춤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덩실덩실 저도 좀 추고 싶은데 네. 축제 기간에 시내 전역에서 관련 행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기간에 와서 이건 꼭 봐야 된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이 안동에서만 전해지는 민속놀이인 차전놀이 꼭 보셔야 하고요. 지풀공예 경진대회도 열립니다. 이 밖에 장승 퍼포먼스와 선비들이 즐겼다는 선유 줄불놀이가 재현되는데요. 네. 이 하회마을 내 부용대 절벽 위에서 줄에 불을 붙여 떨어뜨리는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는 안동 국제탈춤축제를 기다리게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하회마을에서 그게 열렸는데요. 현장 담아왔습니다. 장승 퍼포먼스 선보여드릴 타모 김종흥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용대 앞에서 펼쳐지는 선유 줄불놀이 감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Poem writing and reading ceremony got started. 하나, 둘, 셋. 비 오는 것 같아요. 부처님이 하늘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 같아요. 우와. 저는 위에서 올챙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네, 예뻤어요. 불로 된 폭포 같다고. 한국 문화니까 세계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죠. 저희는 대구에서 왔고요. 되게 저희가 알고 있던 불꽃놀이랑 너무 다른 느낌이라 가지고 되게 색다르고 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네. 네. 양반과 선비들의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이 선유 줄불놀이, 그 부용대 절벽 위에서 그 줄에 불을 붙여서 떨어뜨리는 그 모습이 참 멋지겠네요. 아름답습니다. 장관이에요. 누구는 뭐 불로 된 폭포 같다고 하는데 눈으로 네.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요. 네. 어떤 것들 또 남아 있습니까? 네, 선유 줄불놀이 이번 주 주말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요. 네. 5일 토요일 저녁 해가 지는 일몰 때 또 한 번 만나보실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안동국제 탈춤축제 이번 주 주말까지 계속되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10년간의 국내외 전통의 탈춤도 만나보시고 이색적인 가면과 신비로운 탈춤의 매력 속으로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현장의 생생한 소식 고맙습니다. 자, 오늘 퀴즈 풀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집이나 방을 빌렸을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가는 걸 뭐라고 하는지 두 글자입니다.
1356님 정답 맞춰주셨고요. 이사 10번 정도 하고 나서 이 80제곱미터 이거 얻어 이사했는데 얼마나 좋던지 며칠 동안 잠이 안 오더라고요. 라고 하셨고 제주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이래요. 이번에 청년 임대주택 당첨돼서 좋은 혜택 받고 집을 구하셨다고요. 앞으로 내 집 마련까지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꿈 많고 젊음이 많으니까요. 하셨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4344님 드리고요. 2561님 시골에 살고 있어서 피부에 느끼는 감각은 없지만 아들이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고공행진하는 집값 때문에 언제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지 캄캄하다고 하셨고서요. 송혜정 씨, 이거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이사 나왔는데 아파트 가격 떨어지면서 이 보증금보다 시세가 더 낮아졌다고요? 큰일 날 뻔했다고요. 강남은 천정부지로 치솟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으로 이 기존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문제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9311님, 이번에 이 신혼특별 공급에서 떨어졌어요. 내 집 마련 아끼고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겠죠? 라고 하셨는데 예, 기회 반드시 올 겁니다. 9311님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퀴즈 정답과 함께 여러분 이렇게 내 집 마련에 대한 주택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시 34분 됐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간추린 뉴스 이어드릴게요. 기상청 강혜종 씨 전해주세요.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글피 사이 태풍 미탁의 영향으로 제주와 지리산 부근 동해안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제주 산지에는 600mm, 동해안에는 500mm 이상의 비가 이 기간 동안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글피까지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충청도는 80에서 150mm, 그 밖의 중부지방 30에서 80mm, 영동과 남부 제주 100에서 300mm 정도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침수와 하천 범람 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글피까지 전국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전해상에 매우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서울 경기는 내일 오전에 비가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지고 충청도는 내일 새벽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흐려지기만 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지금 빗줄기가 강하고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곳이 이들 지역으로 많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2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남부지방은 이미 빗길인데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와이퍼와 전조등, 타이어 등을 미리 점검하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 빗길에 발생한 사고인데요. 하동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는 끝났지만 일대 4km 구간에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또 반대 부산 방향 7원 분기점에서 하만 2터널 부근이 정체가 되는 이유는 2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무안 2터널 2차로에서는 승용차 단독 사고 처리하고 있어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수도권 들어서는 매송 일대와 팔곡 분기점에서 팔곡 터널,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부동산 시장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최근 강남 4구를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는 등 이상 과열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가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주택임대, 매매업 법인에도 LTV 40% 규제를 적용하는 등의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 연설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전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이 오늘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사모펀드 등의 의혹에 연루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염려가 제기돼 비공개 소환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황 대표는 불법의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파생 상품 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중간 검사 결과 금융기관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의심 사례가 드러났고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이 넘는 4,2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에서 1.8%로 내렸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비눗방울 장난감에서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과 기준을 초과한 미생물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기자가 간다. 오늘은 부산으로 가봅니다. 부산일보의 박진국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부산시가 행복주택 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 부산 연제구에 부산시청이 있거든요. 네. 그 맞은편에 대학생이나 신혼부부 같은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좀 대규모로 보급할 예정으로 지난해 12월 정도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지자 이 공사 도중에 이 공급 규모를 절반으로 팍 줄이는 그런 계획을 했다가 여론이 네. 막 반발하자 다시 공급을 좀 늘리겠다. 아하.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고무줄 공급이네요, 완전히. 예. 그러면 원래 짓고자 했던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데 거기서 얼마큼을 줄인 겁니까? 예, 시청 앞 행복주택은 원래 2개 단지 1,800세대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공사를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지나서 그 건물 높이를 37층에서 14층으로 낮추고 예. 1,800세대에서 1,196세대만 짓겠다고 부산시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특히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692세대 정도 지을 예정이었는데 예. 88세대로 줄이겠다고 사실상 계획을 백지화해버렸습니다. 이 사업이 중도에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서민주 주거정책이 후퇴했다. 예. 또 이미 확보한 430억 정도 달하는 국비가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졌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여론의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줄이려고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고 또 국비까지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서 그러면서 다시 또 이제 주택수를 늘리겠다는 거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제가 부산 건축주택국에 전화를 해봤는데 예. 세대수를 너무 줄였다는 비판이 있어가지고 세대수를 좀 다시 늘리고 예. 층수도 높이는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럼 다시 뭐 그런데 환원하는 예. 겁니까? 아니면은 또 조금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 원래대로 1,800세대를 짓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약간 늘릴 것 같은데 얼마를 더 늘릴지 또 언제까지 변경안을 확정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 뭐 비판 여론이 상당히 거세면서 또 시가 한 발 좀 물러나긴 한 거예요. 네. 이미 착공까지 했고 그러고 나서 이 주택 규모를 줄인다는 게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아니 왜 그런 겁니까? 뭐 앞서 인근 주민들의 그 민원도 많았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지 네. 좀 같이 짚어주세요. 예, 아시다시피 행복주택도 역시 임대주택이긴 하거든요. 젊은 세대들이 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임대주택 기피 현상이 있어서 뭐 집값이 아하. 내려갈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인데요.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고 구의회도 나서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또 뭐 주변의 녹지가 좀 감소될 수 있다. 교통난이 심각해질 수 있다. 주차 공간 부족 등이 이런 우려들도 제기됐습니다. 네. 또 부산시청 주변 행정타운 일대가 과밀 개발된다는 지적도 함께 감안한 것으로 저 알고 있는데요. 예. 또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전임 시장이 이 추진해왔던 행복주택을 탐탁지 않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있고 요 자리에 원래는 그 서부산이 좀 개발이 덜 돼서 많은 행정 기관들을 서부산으로 옮기려고 했었는데 네. 그 기관들을 행복주택 1단지 쪽으로 이전시키려 한 것 아닌가라는 아하. 과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네요. 네. 예. 과연 착공은 했는데 이 몇 세대가 들어설지 제대로 입주는 할 수 있을지 저도 벌써 걱정이 됩니다. 그나저나 이 젊은 층에서 이제 부산을 벗어나는 그런 탈부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산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고 기대하는 주택 정책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면서 많이들 아쉬워하겠어요.
네, 아쉬움이 좀 컸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부산을 떠난 사람이 약 13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래요? 예, 그중에 절반이 넘는 7만 7천 명 정도가 청년층이었습니다. 네. 또 지난달 나온 부산시 인구 구조 분석을 보면은 15살에서 39살까지 인구가 약 106만 명 정도인데요. 네. 10년 전에 비해서 20% 정도 감소했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2030 세대가 계속 늘고 있다는 말인데 네. 이 2030 세대들이 부산을 떠나는 주요 문제가 일자리하고 주거 문제거든요. 예. 이런 측면에서 이번 행복주택 축소가 굉장히 아쉬움이 컸다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행복주택은 청년 4명 중 1명이 이거 좀 확대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냐라면서 이렇게 호응도가 굉장히 큰 정책이었습니다. 오히려 1800세대보다 더 늘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막 줄이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일자리와 주거 문제 때문에 이제 부산을 떠나는 2030 세대가 많다고 하셨어요. 일자리는 어느 정도나 열악한 겁니까? 어제 통계청 통계를 좀 뽑아봤는데요. 예. 부산 지역의 15살에서 29살까지 청년들의 약 12.4%가 1, 4분기에 실업 상태였습니다. 네. 전국 1위였는데 그래요. 예, 전국 평균 청년 실업률이 9.7% 정도인데 참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약 실업률이 9.3%밖에 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네. 많이 청년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또 청년층 중 약 16.4% 정도가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예. 특히 이제 20대 청년들이 주거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평균 소득의 약 월 소득의 10배가 넘는 빚을 안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산 청년들은 실업, 주거난, 빚더미 이런 삼중고에 허덕이고 있는 셈입니다. 예. 부산시도 청년들의 이런 삼중고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뭐 청년들 이렇게 탈부산을 좀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예, 청년층들의 이제 탈부산 행렬이 이어지자 부산시는 청년 정책 로드맵을 최근에 내놓았습니다. 네. 2022년까지 청년 관련 106개 사업에 시 예산 약 4,900억 원을 투입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회 진입 활동비를 300만 원씩 최대 1만 명에게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또 부산시장이 2022년까지 10,000세대 정도 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사회주택 680가구도 공급하겠다 이런 예. 발표를 했습니다. 또 청년 정책 관련해서 청년들이 직접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산 청년 자치정부 수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예. 로드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부산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만족스러울지 청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대책이라고 받아들여질까요? 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을 이렇게 잡기에 충분한가 네. 하는 물음에 선뜻 예 그렇다라고 답하기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일례로 행복주택 1만 호를 건설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보듯이 부산시청 앞 여기서 오락가락 해버렸고요. 네. 또 청년주택 사회주택 680호를 건설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규모가 너무 작아 보입니다. 예. 서울시는 역세권 가장 이렇게 교통 좋은 곳에 5만 호 정도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방침이거든요. 네. 거기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작다 이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산시의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청년 디딤돌 카드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역시 뭐 예산 배정이 들쑥날쑥해서 청년들의 불만이 좀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부산시 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부산시의 이런 노력만으로 일자리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다 이런 네.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갈 데 없는 부산 청년들, 빨리 이들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일보 박진국 기자였습니다. 우리의 고향을 찾아갑니다. 이규원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다시 산문으로 만나는 작가의 예술혼을 준비하셨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이 김유정 선생의 작품 준비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유정 선생 보다 어찌 보면 더 유명한 그 봄봄 동백꽃. 봄봄 동백꽃.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작품의 예술 세계를 맛보는 시간인데요. 마침 오늘부터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김유정 문학촌 일대에서 김유정 문학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시도 예. 적절합니다. 해마다 10월이면 열리던가요? 작년부터 10월에 열렸고요. 아, 그래요? 예, 그전에는 5월에 열렸어요. 네. 예, 2003년부터 열렸는데 그 두 행사가 있었어요. 가을에 한번 하는 실내마을 이야기잔치라는 행사하고 네. 예, 합쳐가지고 10월에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올해 두 번째입니다. 예. 행사 내용이 어떻습니까? 행사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예. 주로 이제 이야기마당이라는 거를 이제 내세워서 가을에 이제 잔치를 해왔는데 네. 예, 그런 것처럼 김유정 소설의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이야기로 이렇게 전하는 이런 어떤 대회들이 쭉 있고요. 네. 김유정 소설의 입체낭송 대회라든지 또 봄봄 동백꽃 속의 점순이 찾기 대회. 이 점순이 찾기 대회가 되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예, 찾습니까? 한 대목을 가지고 예. 이제 연기를 해요. 예. 예, 연기를 해서 거기서 아주 이 점순이 캐릭터에 알맞는 이런 여자분을 연기 찾아서 잘하는 사람을 네, 그런 것도 있고 아이고. 그다음에 문학상 시상식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전통 홀예식, 민속요리, 풍물장터 등등 아주 다채롭네요. 다채롭게 예.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김유정 선생의 작품 가운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낭독해 볼까요? 네, 김유정 선생의 소설은 우리가 이제 제목만 아는 것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봄봄의 한 대목입니다. 네. 그 작품 전체 모티브가 되는 문장을 한번 만나보겠는데 점순이에 대한 묘사예요. 뭐니 해도 그 문장 중에 계집애라든가 개떡이라든가 이제 오늘날 기준으로 조금 안 맞는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건 여성 비하가 아니고 1930년대 시기 어떤 소설 속 문장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봄봄 중에서 점순이는 그리 썩 예쁜 계집애는 못 된다. 그렇다고 또 개떡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고 꼭 내 아내가 돼야 할 만치 그저 툭툭하게 생긴 얼굴이다. 나보다 10년이 아래니까 올해 16인데 몸은 남보다 2살이나 덜 자랐다. 남은 잘도 훤칠이들 크건만 이건 위아래가 뭉툭한 것이 내 눈에는 할 일 없이 감참해 같다. 참외 중에는 감참외가 제일 맛 좋고 예쁘니까 말이다. 둥글고 커다란 눈은 서글서글하니 좋고 좀 지쳐 찢어졌지만 입은 밥술이나 톡톡히 먹음직하니 좋다. 아따 밥만 많이 먹게 되면 팔자는 고만 아니냐. 헌데 한 가지 과가 있다면 가끔가다 몸이 장인님이 이걸 채신이 없이 들까분다고 하지만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 그래서 밥을 나르다가 때없이 풀밭에서 깨박을 쳐서 흑투성이 밥을 곧잘 먹인다. 안 먹으면 무안히 할까 봐서 이걸 씹고 앉았노라면 으적으적 소리만 나고 돌을 먹는 겐지 밥을 먹는 겐지. 점순이라는 캐릭터가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줄거리가 참 재밌습니다. 그 요약을 잠깐 해드리면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은데 네. 그 점순이의 아버지는 마름인 김봉필입니다. 욕을 하도 잘해서 욕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그 대릴사이격으로 사실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 또 다른 주인공이 이제 화자, 여기서 이제 나레이터예요. 내레이터.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제 그러면서 시비를 걸고 이제 일을 안 하고 이러다가 이제 말다툼이 벌어지고 몸싸움이 이제 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는 작품인데 그 재밌는 거는 실제 이 소설의 내용이 그 실내 마을에서 당시에 벌어졌던 장면을 김유정 선생이 이제 술 한잔 먹고 오다가 메모를 했다가 네. 그거를 이야기화 시켰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실존 주인공들도 인물이라고 다 합니다. 등장인물들도 네. 실존 인물들. 어쨌든 실화를 소설화한 건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당시에는 이제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네, 그렇죠. 일제에 의한 수탈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등장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예, 김유정 선생 소설 전반에 보면 이게 직접적인 그런 어떤 수탈에 관한 묘사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이 소설의 묘미는 좀 간접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이 김유정 소설이 전부 일제 강점기 모순을 뭐 직접 이렇게 파헤치기보다도 모순의 모순이랄까요? 좀 이중 모순 이것을 이제 간접 묘사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이게 더 세련된 표현 방법 아니겠습니까? 미학입니다. 네. 이게 어떤 카프나 참여문학하고 이제 달랐던 어떤 예술 지향적인 그 작품 세계인데 일종의 뭐 예술 소설의 대한민국의 개척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지용, 이상, 이태준, 박태원 등과 함께 구인회라는 예술가 모임의 또 일원이었다는 점도 있고 이 하나의 이제 순수예술이 한 본류가 되는데 굉장히 혁혁한 기여를 한 위대한 소설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설 한 대목 들으시면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억이 좀 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어른이 돼서 다시 읽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 더 재밌네요. 그렇죠. 작품이 나이가 들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 본문과 더불어서 그 김유정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 그 동백꽃의 한 대목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기 바라는데 그 역시 이제 점순이가 주인공입니다. 첫 대목입니다. 소설의 모티브가 아주 잘 드러난 그런 대목이죠. 알겠습니다. 동백꽃 중에서 오늘 또 우리 수탈기 막조끼였다. 내가 점심을 먹고 나무를 하러 갈 양으로 나올 때이었다. 산으로 올라서려니까 등 뒤에서 푸드득푸드득하고 달개 횟소리가 야단이다.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려보니 아니나 다르랴 두 놈이 또 얼리었다. 점순네 수탉, 대강이가 크고 똑 오소리같이 실팍하게 생긴 놈. 이 점순네 수탉이 덩저리 작은 우리 수탉을 함부로 해내는 것이다. 그것도 그냥 해내는 것이 아니라 푸드득하고 면두를 쪼고 물러섰다가 좀 사이를 두고 푸드득하고 모가지를 쪼았다. 이렇게 멋을 부려가며 여지없이 닦아놓는다. 그러면 이 못생긴 것은 쪼일 적마다 주둥이로 땅을 받으며 그 비명이 킥킥 할 뿐이다. 물론 미처 아물지도 않은 면두를 또 쪼이고 붉은 선혈은 뚝뚝 떨어진다. 이걸 가만히 내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서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먹고 헛매질로 떼어만 놨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고 그랬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로 들어서서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릉거리는지 모른다. 재밌는데요? 역시 어떤 리듬, 리드미컬하니 이렇게 그렇게 읽혀지죠. 다시 한번 전편을 다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렇습니다. 김유정 작가의 작품들 만나고 있는데 그 김유정 문학촌뿐만 아니라 김유정 역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경춘선을 타고 가다 보면 김유정 역이 있어요. 원래 신남역이라고 하는 간역이었는데 2004년에 이름을 바꿨습니다. 김정역으로. 그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사람 이름 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마을 이름 그 신례 마을도 참 이쁜데 신례가 그 떡 시루의 사투리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시루의 강원도 사투리래요. 마을이 그 움푹한 떡시루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마을 이름이 신례 마을인데 그러니까 지금 지명으로는 신동면 증리인데요. 증리의 증자가 시루 증자라고 그래요. 금병산 자락에 있는 마을인데 그 금병산 자락에는 바로 이제 본범에 이제 김봉필, 점순이가 살았던 생가도 있고 소설 속의 화자인 나와 김봉필이 막 드자비했던 소설 속의 어떤 배경지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한번 좀 가봐야 될 곳이에요. 올가을 김유정 소설과 함께 흠뻑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많이들 정답 보내주셨어요. 바로 전세입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 가운데 선물 받으실 분들은 게시판 올려놓고 개별 연락 드리겠습니다. 이규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